그레이스교에서 진행하는 기독교 고전 매일 읽기 프로젝트 C.S. 루이스의 스크류 테이프의 편지 28번째 편지. 사랑하는 워무드에게 전쟁에 대한 헛소리로 편지를 도배하지 말라고 했던 건 인간들의 죽음과 도시의 파괴에 대한 내 유아기적 열변을 듣기 싫다는 얘기였다. 하지만 전쟁이 환자의 영적 상태와 현실적으로 관계된다면야 자세히 보고하는 게 당연한 일 아니냐? 이 점에서 넌 보기 드물게 아두네. 그렇지 않고서야 그 녀석이 사는 동네에 대규모 공습이 예상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기뻐 날뛸 수가 없지. 이건 일전에 내가 개탄한 바 있는 문제의 단적인 예라고 본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인간의 괴로움을 즐기는데 눈이 먼 나머지 금세 요점을 까먹는 내 고질적인 단점 말이야. 폭탄이 인간을 죽인다는 걸 알긴 해? 아니면 이 시점에서 환자가 죽어버리는 사태야말로 그 무엇보다 피해야 할 상황이라는 걸 모르는 게냐? 환자는 내가 엮어주려고 했던 세속적인 친구들에게서 잘도 빠져나갔다. 대단한 그리스도인 아가씨와 사랑에 빠졌으니 당분간은 순결을 겨냥한 공격에도 면역이 되어 있는 형편이고, 우리가 노매의 영적인 삶을 부패시키고자 사용했던 수많은 방법들도 지금까지는 실효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 시점에서는 전쟁의 전면적 충격이 점점 더 다가옴에 따라 세속적 희망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그 대신 자신의 방어 임무와 그 아가씨 생각으로 마음이 꽉 차버린 데다가 인간들의 표현을 따르자면 자신을 벗어나 그 어느 때보다 이웃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런 상태를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있으며 의식적으로 원수를 의지하는 마음 또한 날마다 커지고 있는 판국이니 혹시라도 오늘 밤에 죽는다면 그를 영영 잃고 말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명백한 사실을 구구절절 써야 한다니 창피해서 견딜 수가 있나. 너희 젊은 악마들이 유혹의 임무, 즉 한꺼번에 처리하기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임무를 수행하러 나갈 때 지나치게 오래 머무는 건 아닌지, 혹시 인간들 틈에서 일하다가 그들의 가치관과 정서에 감염될 위험에 처한 건 아닌지 가끔 의구심이 생겨. 물론 인간들은 죽음을 최악으로, 그리고 생존을 최선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그건 다 우리가 교육시킨 결과야. 우리가 퍼뜨린 선전에 우리가 놀아나서야 되겠어? 환자의 어머니와 애인이 그렇게나 열심히 기도하는 환자의 육체적 안전이야말로 이 순간에 내가 추구해야 할 주된 목표라는 점이 이상해 보이기도 하겠지. 하지만 그건 사실이다. 너는 내 눈동자를 지키듯 환자를 지켜야 해. 그가 지금 죽어버리면 넌 영영 그를 잃고 만다고. 하지만 어떻게든 이 전쟁통에 살아남기만 하면 희망이 있지. 첫 번째 유혹의 큰 물결이 닥쳤을 때는 원수가 내게서 그를 보호해 주었다. 하지만 그가 살아남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시간이 내 편이 되어줄 게야. 중년이라는 길고 지루하고 단조로운 세월은 풍요롭게 사느냐 역경을 겪으며 사느냐에 상관없이 우리 작전을 펼치기에 아주 좋은 적기이다. 너도 알다시피 이 족속들한테는 끈기 있게 버틴다는 게 무척이나 힘든 일이거든. 꼬리를 무는 불행의 연속, 젊은 날 품었던 사랑과 희망의 점진적인 쇠락, 수없이 넘어져 이제는 만성이 되어버린 유혹들을 앞으로도 영영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은 조용한 절망, 우리가 그들의 삶에 만들어낸 무미건조함, 역시 우리가 그에 대한 반응으로 교육시켜 놓은 모호한 원망,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영혼을 마모시켜 소진케할 절호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반대로 풍요로운 중년기를 보낼 경우에는 우리의 입지가 한층 더 확고해진다. 풍요로움은 인간을 세상에 엮어놓거든. 풍요로운 중년기를 보내는 인간은 세상에서 내 자리를 찾았다고 생각하지. 사실은 세상이 자기 속에서 자리를 찾은 것인데도 말이야. 갈수록 높아지는 명성, 넓어지는 교제권, 나는 중요 인물이라는 의식, 열중할 수 있는 즐거운 일에 가중되는 압력 등은 이 땅이야말로 편안히 안주할 수 있는 고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바다. 너도 알게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중년층이나 노년층보다는 청년층이 죽음을 훨씬 덜 꺼리는 법이지.
원수가 이 하찮은 짐승들한테 영생을 주어서 자기의 영원한 세계에서 살 수 있게 했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지만 어쨌든 그는 인간들이 그 밖의 장소에서 고향처럼 편안한 느낌을 갖기가 쉽지 않도록 꽤나 효율적으로 대비해 두었다. 우리가 환자들의 장수를 빌어야 할 경우가 왕왕 있는 것도 다 이 때문이야. 천국과 뒤 얽혀 있는 인간들의 영혼을 풀어내서 이 땅에 단단히 묶어놓는 고난도 작업을 수행하려면 설사 그들이 70년을 산다 해도 하루가 아쉬운 형편이거든. 젊은 시절에는 불쑥불쑥 옆길로 새 버리는 일이 흔한 법이라 명백한 종교에 대해서야 무지한 상태를 유지하게끔 수를 쓸 수도 있다만 공상과 음악과 시라는 종잡을 수 없는 바람, 즉 어느 소녀의 얼굴이나 새 한 마리의 노래나 수편산의 풍경처럼 그런 종잡을 수 없는 바람이라도 불라치면 우리가 세웠던 건물 전체가 날아가 버리는 불상사가 발생하고 만다. 젊은이들은 세속적 출세나 든든한 인맥, 안전제일주의 따위에 꾸준히 매진하려 들지 않는 게 다리야. 천국을 갈망하는 젊은이들의 성향은 뿌리 깊은 고질병이니만큼 이 단계에서 그들을 이 땅에 붙들어 맬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정치나 우생학이나 과학이나 심리학이나 기타 등등의 힘으로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 날이 오리라고 믿게 만드는 것 정도이다. 진정한 세속성은 시간의 작품이야. 물론 교만의 도움도 받긴 한다만 우리는 조금씩 다가오는 죽음을 분별이니 성숙이니 경험 따위의 말로 표현하도록 교육한다. 특히나 우리가 교육해놓은 특별한 뜻으로 쓰기만 한다면 경험이야말로 가장 쓸모있는 단어이지. 예전에 한 위대한 인간 철학자가 미덕에 관한 한 경험은 착각의 어머니라고 말하는 바람에 하마터면 비밀이 탄로날 뻔한 적이 있었지만 유행의 변화와 역사적 관점에 힘입어 그 책의 해악을 대부분 무마시킬 수 있었다. 우리한테 시간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는 원수가 허용해 준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를 보면 알 수 있어. 인간 중 다수는 유아기에 죽어버리고 그나마 살아남은 인간도 상당수 청년기에 죽고 만다. 원수한테 인간의 출생이란 죽을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기에 중요하고 죽음이란 오직 다른 종류의 삶으로 들어가는 입구이기에 중요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 우리는 인류 중에서도 선택된 소수에게만 공작할 기회를 허락받은 셈이야. 인간들이 정상적인 수명이라고 부르는 것도 알고 보면 상당한 예외에 해당한다. 원수도 틀림없이 자기 천국을 채울 인간 짐승들 가운데 몇 명 정도, 그래도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지. 그 몇 명 정도는 예순이나 일흔까지 지상의 수명을 누리면서 우리에게 저항하는 경험을 지니길 바란다. 우리는 이 점에서 기회를 찾아내야 하는 게야. 기회가 적으면 적을수록 최대한 활용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무슨 수를 써더라도 환자의 신변부터 안전하게 보살펴 주도록. 너를 아끼는 삼촌 스크루 테이프.